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재단님들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좀 있으면 이제 오프라인 수업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다리면서 항상 얘기 드리지만 놀면 뭐합니까? 자, 지금 제가 49페이지까지는 다 푼 것 같고요. 50페이지 할 거네요. 자, 1품 1학년 2학기 1품 자 50페이지 할 거네요. 50페이지 우리 50페이지의 제목이 유리함수 y는 이제 x-p분의 k분의 플러스 q 요 내용인데요. 어려워 보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지금 50페이지 이렇게 지어진 내용은 뭐냐면 앞에 49페이지에서 배웠죠. y는 이제 x분의 k라는 이제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k가 양수일 때는 이쪽에서 놓을 거고 k가 음수일 때는 이쪽에서 놓을 거고 이 사이에서 그리고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거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리고 점근선은 x축 y축이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했었고요. 왜냐면 당연히 이제 x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이제 y가 또 이제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전제 조건은 이제 k가 0이 아니라는 건 전제 조건이죠. 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될 거니까 이제 x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k도 0이 아니고 x도 0이 아니면 당연히 y도 0이 아니겠죠. 이제 점근선은 이제 x가 0이 아니라는 것은요. x가 0은 이제 y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y축과 만나지 않는다. n은 이제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점근선은 x축 y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정의역은 이제 정의역은 x와 x는 이제 n인 실수가 될 거고요. 정의역은 치역은 이제 y와 y는 이제 0인 이제 실수가 되겠죠.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했었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적응이 잘 돼 있으면 지금 수업이 편하실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우시면 앞에 선생님이 이제 49페이지 했던 강의를 다시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제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잠깐만요. 50페이지에서 가르치고 싶은 걸 쭉쭉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 일품책에서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이 y는 이제 x분의 k를 평행 이동하겠다 이거예요. 평행 이동. a를 x축으로 p만큼, x축의 방향으로 이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제 q만큼 평행 이동하겠다 이거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지금 이 상태의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x 대신 x-p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항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항하면 y-q죠. y 대신 y-q 들어간 거니까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란 얘기예요. 즉 50페이지에서 여러분께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유리함수를 뭐 하겠다? 평행 이동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리함수를 평행 이동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보고 머릿속에 정리해 달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점근선이 바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점근선의 교점, 그러니까 점대칭이 바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의역도 바뀔 거고요. 치역도 바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일품책하고 좀 스토리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K를 양수라고 제가 할게요. K를 양수라고 하겠고요. 일품책은 P도 양수, Q도 양수 그런 스토리를 해줬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y는 x분의 k의 그래프는 원래는 이런 그래프였죠. y는 x분의 k는 이런 그래프였는데 이제 이동시키겠다 이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키겠다니까. 근데 이 점근선의 이제 교점이 0,0이죠. 점근선의 교점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 전체가 바뀐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 그래프를 이동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 장기판 자체, 바둑판 자체, 좌표판 자체 요게 같이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원의 평행 이동처럼 우리가 이제 원의 평행 이동할 때 원의 중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리함수의 평행 이동할 때도 점근선의 교점을 이제 원의 중심처럼 생각한다. 평행 이동시킨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y가 0,0인데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갔으니까 여기가 지금 p, 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빨간색한 느낌으로. 그런데 이제 p의 값과 이제 q의 값에 따라 가지고 요 y축하고 만나는 이 y절편이 0보다 클 수도 있고요,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특별하게 이제 p하고 q 값을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니까 그냥 y절편을 그냥 편하게 양수로 생각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 여기서 이 k 값이 만약 커버렸다면요, k 값이 k의 이제 양수인데요. 양수니까 뭐 절대값이라 표현을 쓰지 않을게. 절대값이라 표현을 쓸까요?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리 떨어졌을 거니까 만약 k 값이 컸다면 처음부터 원점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형태였겠죠. 멀리 떨어지겠죠. 이동해도 y를 평행 이동해도 원점에서 이렇게 여기 요 점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잖아요. 만약 k 값이 컸다면 요 그래프가 좀 멀리 떨어짐으로써 이게 y절편은 음수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잠깐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냥 요 정도 일단 아시면 됩니다. 잠깐만 설명드렸어요. y절편이고 양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양수화시켜서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빨간색으로 그려진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를 해줘야 하냐면 이제 정의역은 뭐냐, 치역은 뭐냐, 점근선의 교점은 뭐냐. 당연히 점근선의 교점을 얘기할 수 있으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냐,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냐, 뭐 이런 것들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당연히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될 거니까 x가 p를 제외해야 되겠죠. 정의역은 x는 p가 아닌 실수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치역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요 부분을 보면 y와 y는 이제 눈치채셔야 돼요. 여기 뭐가 들어가실지 그것만 얘기하실 수 있으면 돼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될 거고요. 지금 0,0이잖아요. y를 그대로 이동했을 거니까요. 여기서 이제 y가 이제 우리가 점근선이었죠. 그리고 이제 y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정의역과 치역의 원소가 되면 안 되는 녀석이었죠. 그러니까 y가 그대로 옮긴 거니까 y가 정의역의 원소가 되면 안 되는 거고요. y가 누구예요? 치역의 원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q하고는 만날 수가 없죠. 이 y가 q인 녀석하고는 절대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죠. 계속 갈 거니까 만나게 그려버렸네요. 이렇게 갈 거니까. 그래서 편하게 받아들여주는 얘기예요. q인 실수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얘기예요. 요것을 보면서 y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정의역의 원소가 될 수 없고, 그리고 y가 정의역의 원소가 치역의 원소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저걸 또 굳이 한번 좀 설명드리면, 이해하면 y-q는 x-p분의 k인 거잖아요. 근데 y-q 이제 x-p분의 k인 거잖아요. 이 k가 0이 아니죠 지금. 0이 아니니까 당연히 지금 y도 0이 아니니까 y도 0이 되면 안 되죠.
y-q가 0이 되면 안 될 거니까 y는 이제 q가 되면 안 되겠죠. y는 q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숨어져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예를 들어서 y는 뭐 x-2 4분의 이렇게 칠했다 하면 y를 보면서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정의역은 누가 되면 안 된다? 2가 되면 안 된다. 치역은 누가 되면 안 된다? 7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연습시키는 부분이죠. 그리고 당연히 정근선의 교점은 뭐가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정의역이 P가 될 수 없다. 치역이 Q가 될 수 없다. 이 말이 지금 이 PQ가 정근선의 교점이 되겠죠. 보면서 P, Q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내용 얘기죠. 여러 가지 반복해 주는 거죠. Y를 보면서 정근선의 교점이 P, Q다. 그 말은 뭐예요? 요 그래프는 P, Q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죠. 원래 이동하기 전에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었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죠. 이동했으니까 점대칭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P, Q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이 P, Q다. 다른 말로는 저 그래프는 P, Q에 대하여 뭐다? 대칭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말해줄 수 있느냐. 어려운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좀 편하게 할게요. 오프라인도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항상. 자, 그리고 또, Q가 대칭이다, 이거예요. 당연히 Y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죠. Y는 이제 정근선의 방정식이 주어진 거죠. 우리가 이동하기 전에서도 X가 0, Y가 0이 이제, 정근선의 방정식인 거잖아요. 정근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제, Y를 보면서 X는 P, Y는 Q. Y가 지금 정근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여기 부분이 중요해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동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이동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하셨겠지만 y는 x분의 k라는 이제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k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양수로 그릴게요. y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었죠.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었죠. 이동하기 전에 y는 마이너스 x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항상 우리가 이 y는 x분의 k를 이제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냐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아요. 정근선에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그럼 그 기울기가 y는 이제 x 플러스 n일 건데 여기가 이제 정근선의 교점이 0,0이잖아요. 그래서 0,0을 집어넣으니까 n이 0 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y는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프라임인데 여기서 0,0 들어가니까 n 프라임이 0인 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P, Q를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 대칭이다.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P, Q를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기울기가 1이고요. P, Q를 지나가니까 y-q 이제 기울기가 1이니까요. m자리에 1 들어갈 거죠. 그리고 x-p 하게 되면 y-q m자리에 1 들어가야 될 거니까 x-p 이렇게 돼서 괄호를 쳐줄 필요는 없었는데 y-q, x-p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연습이에요. 보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데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 P, Q를 지난다 이거예요. 예쁘게 얘기하면 전 P, Q를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금 제가 y-q를 했지만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죠.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럼 y는 y-q 마이너스 x 플러스 p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 이거예요.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점점 문제를 풀면서 양념을 쳐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더 가르칠 게 있나 좀 볼게요. 제가 안 가르친 거 있나요? 다 가르쳤네요. 1등급 팀만 가르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일품에는 지금 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직선에 대한 건 없네요. 괜히 어쨌든 알아두십시오.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일품 책에 지금 없는 내용까지 가르치면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볼 때 스토리를 맞추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 하지만 이거는 무조건 문제 풀 때 쓸 거니까 지금 알아둬야 되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한 번에 너무 많이 가르친 게 좀 죄송해서 한 번에 너무 많이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잖아요. 학생 때 힘들죠. 그래서 그게 좀 죄송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1등급 팀에 지금 이렇게 주어졌어요. 함수 y는 이제 ax 플러스 b 이제 cx 플러스 d라는 이제 유리함수는 일단 여기 이렇게 주어졌네요. ad 마이너스 bc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주어졌고 c도 0이 아니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함수의 식을 y는 x-p분의 k 플러스 q로 변형하여 그린다 이렇게 됐어요. 변형하여 그린다. 변형하여 그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출제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 싶은 이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형태가 주어졌는데 얘가 왜 적어져 있을까요? AD-BC가 0이 아니라는 것은 AD가 BC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양의는 무슨 얘기냐면 B분의 C분의 A로 할까요? 이렇게 나눠보면 C분의 A가 이제 D분의 B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 개수의 B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C분의 A하고 D분의 B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C분의 A하고 D분의 B가 같아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Y는 제가 2x 플러스 1, 제가 뭐 4x 플러스 2에서 여기도 2분의 1이고 2분의 1로 비율이 똑같죠.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 약분돼가지고 약분되겠죠. 이게 2로 묶어버리면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y는 2분의 1 해가지고 상수함수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y가 지금 상수함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의 조건을 달아준 건 야이가 상수함수가 아니다. 그리고 c가 0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c가 0이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항함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상수가 될 거니까 상수분의 1차씩 될 거니까 다항함수도 아니다. 야이를 유리함수란 말을 이제 해주고 싶어서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뭐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요 C분의 A의 저희 숫자로 얘기했지만, C분의 A하고 D분의 B가 같지 않다는 거를 요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얘기냐면, 얘를 CX 플러스 이제 우리가 D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얘를 이제 CX 플러스 D 이렇게 돼 있는데 분자를 얘기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누면 이렇게 이제 CX 플러스 D로 나누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면 여기가 지금 C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여기 C분의 A 될 거고 없던 이제 마이너스 C분의 AD 이런 식으로 될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분자의 차수하고 이제 분모의 차수가 똑같을 때 분자의 차수하고 분모의 차수가 똑같거나 이제 분자의 차수가 클 때 자식이 제어가 되지 않을 때 분모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AX 플러스 B를 CX 플러스 D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cx 플러스 t를 그래서 먼저 적어준 거고 이런 걸 머릿속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ax 플러스 cx 플러스 t로 cx 플러스 t를 적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우리가 있는 여기서 개수 이제 1차식으로 나왔으니까요. 몫이 이제 상수항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상수항이 될 건데 개수를 맞춰줘야 될 거니까 L C분의 A라고 한 거예요. 여기를 이제 C분의 A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AX 이렇게 가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C분의 AX가 됐는데 없던 C분의 A분의 T가 생겼죠. 그래서 빼준 거고요. 뒤에 누가 있었어요? B가 있다 이거죠. 뒤에.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이를 우리가 여기 뒤에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야이를 또 다시 이따가 문제 풀 때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 야이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야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야이가 약분되면서 뒤에 C분의 A 이렇게 오겠죠. C분의 A.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CX 플러스 D 이거 그냥 적을게요.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이 뒤에 있는 야이는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야이는 선생님이 그냥 상수 K로 쳐버릴 거니까. 상수 K 이렇게 쳐버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이 분모와 분자에 뭘 곱해주면 편하겠어요? C분의 1을 곱해버리면 편하겠죠. 분모와 분자에 C분의 1을 곱해버리면 여기 X 될 거고 C분의 될 거고 C분의 K 되겠죠. 야이 역시 뭐 K 프라임 이렇게 취환해버리면 될 거니까 뭘로 바꿀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이게 조금 선생님 예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때 좀 아주 예쁘게 잘 해드릴게요. 그렇다고 다시 찍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생각나는 대로 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찍지 않겠습니다. 항상 죄송해요. 이해 부탁드려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출제하고 싶은 얘기는 야이라 이렇게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그림을 그리기 복잡하잖아요. 그림을 그리기 복잡하니까 야이를 이런 형태로 갈 건데 어떻게 해줄 거다? 그렇죠. 야이를 분자를 분모로 나누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아두시는 게 뭐냐면 야이가 뭐예요? 점근선의 교점 중에 y좌표죠. 점근선의 교점 중에 y좌표가 바로 개수의 b라는 얘기예요. C분의 A 이런 식으로 개수의 b다. 개수의 b다. 그리고 A 뭐예요? 점근선의 이제 교점에 이제 x좌표가 마이너스 C분의 D죠. 마이너스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값. 이제 여기를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점근선의 교점이라 이거예요. 점근선의 교점.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 또는 점근선의 방정식 어떻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 또는 점근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 야이는 뭐다? 이 개수의 b가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 또는 점근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오늘 수업이 조금 별로 그렇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지금 일품책에는 이 내용이 지금 없네요. 없는데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조금 좀 추가로 설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정도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 정도만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 수 있다. 연습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배울 건 뭐냐면 y는 이제 x분의 k라는 유리함수를 y는 x-p k 플러스 q였던 건 여기 k 값과 여기 k 값이 같다는 얘기는 같기만 하다면 야이를 평행 이동시키면 야이가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야이를 보면서 p, q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p, q는 점근선의 교점이고 야이도 x는 p라는 점근선의 방정식, y는 q라는 점근선의 방정식. 그리고 보면서 정의역은 p가 되면 안 될 거고요. 치역도 누가 되면 안 되다? q가 되면 안 될 거고요. 야이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p, q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뭐다? 대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게 10분 정도 더 있어서 13번, 10분 좀 더 있긴 하거든요. 13번, 14번, 15번을 같이 풀어버리고, 오늘은 이제 요것만 하도록 할게요. 퇴근해서 이제 할 수 있으면 하겠고요. 자, 13번 볼게요. 13번을 봤더니, 13번 다 풀어버립시다. 13번. 자, 왜 풀려고 하냐면, 지금 이 유리함 평행이동 수업만 해서 바로 끝내버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13번을 봤더니, y는 이제 x 플러스 b, a 플러스 c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야이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은 좀 이따 그릴게요. 야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야이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b와 야이 c가 정근선의 교점이다 이거예요. 야이가 정근선의 교점이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정근선의 교점. 그러면 그 그림이 아직 안 그렸지만 정근선의 교점을 봐야겠죠. 정근선의 교점이 주어져 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1,2라고 주어졌어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2라고 주어졌어요. 조금 그래프를 조금 올렸어야 되는데 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을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b가 뭐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b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거죠. 마이너스 b가 c가 뭐가 될 거예요? c가 2가 될 거죠. b는 1이고 c는 2라는 얘기예요. b는 1이고 c는 2라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출제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b는 1이고 비교하라 이거죠. c는 2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에서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a인데요. a를 구할 수 있게 주어졌어요.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쫙 해서 정면으로 이렇게 만나면 안 되죠. i가 지금 0,0을 지난다고 지금 주어져 있죠. 원점을 지난다. 5를 지난다 했어요. 그래프가 정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2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가 0,0을 지난대요. x에 0, y에 0을 집어넣으면 여기 성립하겠죠. y에 0을 집어넣고 x에 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a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제자가 뭐라고 했나요? 다 더하라고 했네요. 야이하고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없어져 버리고 1 되겠습니다. 1. 4번에 1 되겠네요. 자, 두 문제 나왔습니다. 자, 갑시다. 자, 함수 fx가 있네요. 함수 이제 fx가 이렇게 있는데,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x 플러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k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이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고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을 해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요. 그랬더니 y는 gx의 그래프를 그렇게 되면 y는 누가 된다? gx가 된대. 이것부터 하고 문제를 계속 읽을까요? 그러면 바로 해버릴게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x 대신 x-2,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면 y 대신 y 플러스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런데 fx로 y라고 해버릴까요? 그래도 편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이거는 바로 그냥 풀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정근선의 교점이 바로 보이죠. 정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이 될 거. y를 0으로 만드는 녀석. 그리고 개수의 b. y가 이제 정근선의 이제 교점 중 y좌표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우리가 이제 정근선의 교점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그러면 이 정근선의 교점이 지금 평행이동하고 있는 거죠. x축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x축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이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정근선의 교점이 바뀌겠네요. 이 gx의 정근선의 교점은 1, 마이너스 3이겠네요. 1, 마이너스 3. 여기다 2를 더하니까 1이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새로운 정근선의 교점을 했어요. 새로운 정근선의 교점. gx의 정근선의 교점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꼭 풀이해서 옳은 건지 모르겠네요. 뒤에 문제를 좀 잊고 할 걸 그랬어요. 어쨌든 여기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요. 읽고 할 걸 그랬네. 뭘 구하라는지 일단 파악을 했어야 됐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볼게요. y는 근데 괜찮네요. 왜 그러냐면 문제에 y는 gx의 정근선의 교점이 함수 y는 fx 그래프 위에 있대요. 오케이. 이 정근선의 교점이 요 그래프 위에 있대요. fx 그래프 위에. 대입해버리면 되겠네. y에 뭐를 대입해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요. x에 누굴 대입해요? 1을 대입해버리면 되겠네. 1을 대입하면 2가 될 거고요.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 되겠네. 양변에 2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k는 뭐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k는 마이너스 4에서 좋습니다. 자, 볼게요. 15번 가도록 할게요. 15번. 함수가 또 주어졌는데 y는 x 플러스 a, b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졌네요. bx 플러스 1. 당연히 이제 정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a. 그리고 이제 정근선의 교점 중 이제 y좌표는 b가 되겠네요. 항상 이게 개수분의 개수해야 돼요. 출제자가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틀리게 하려고. 그러면 그랬다고 했을 때 이거 뭐 1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순서를 바꿔줘서 항상 이 형태를 맞춰줘서 풀어줘야 돼요. 여기 1차항이면 1차항이면 식으로 실수하지 않죠. 어쨌든 정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a, b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서 알고 있죠. 그런데 y의 그래프는 점 1,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이다. 대칭이다 주어졌네요. 유리함수가 어떤 점의 대칭이라는 건 이 점이 정근선의 교점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a가 뭐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a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리고 바꿔버릴까요? a가 마이너스 1 되겠네요.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런 것들을 지금 출제자가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y가 어떤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네. 이 그래프가 x가 이제 2하고 이제 4에서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래요. 그래프를 그려야겠네요. 그러면 이거는요, 나중에는 그래프를 좀 빨리 그릴 수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 처음이니까요, 좀 원칙에 충실해서 푸시는 게 좋아요. 정근선의 교점을 찾아주세요. 정근선의 교점 1, 마이너스 1인 거니까요. 1, 마이너스 1을 할게요. 1,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 마이너스 2 기준으로 형태가 A를 기준으로 요쪽에서 놀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근선의 교점이 지금 A가 1, 마이너스 2잖아요. 요런 형태에서 놀지. 그러니까 만약 이제 이런 형태에서 y는 x 마이너스 p 플러스 k 플러스 q의 형태에서 만약 k가 양수였다면 요런 형태에서 놀았겠죠. 근데 이제 아니면 k가 문제였으면 이런 형태에서 놀았겠죠. 그걸 알아줘야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여기 x에 1을 대입하면 0이잖아요. 보지 않을게. 여기도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에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가 여기 음수 나오죠? 음수 나오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다. 나중에 그까지 알게 돼요. 그런 내용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 아직 그게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우리 y를 그래프 그릴 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분자를
분모로 나누라고 했죠. 그럼 저 그래프는 y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x-1 이렇게 하고요. -2 살려두시고 x-1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럼 볼게요. -2x는 원래 있던 거고요. 플러스 2는 원래 없던 거죠. -2 플러스 1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이 돼버리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개형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요쪽 그래프는 잘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범위가 요 범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쪽 그래프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잘 그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x에 0을 집어넣어가지고 y절편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x에 0을 집어넣으면 -1, x에 0을 집어넣으면 -2 플러스 1에서 -1 이렇게 되죠. x을 집어넣으면 1 되죠. 1. 그래서 음수가 될 건데 x에 0을 집어넣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만 하시면 돼요. x가 뭐예요? 범위가 2하고 이제 범위가 4였죠. 이 범위에서 y가 뭐가 될 거예요? y가 이제 최소값, y가 뭐예요? 최대값 되겠죠. 최대값 여기가 지금 2를 집어넣었을 때 4를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2하고 4를 그냥 집어넣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어쨌든 이제 2하고 4를 집어넣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뭐로 구하라고 했나요? 곱을 구하라고 했네요. x에 일단 2를 집어넣을게요. 자, x에 2를 집어넣으면 y는 x에 2를 집어넣으면 볼 필요 없죠. 1이니까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 되겠네요. 그러면 최소값이 -3이에요. m이 -3이에요. 최소값이 x에 4를 집어넣으면요. y는 3 되겠네요. 3. x에 4를 집어넣으면 -8 플러스 1이니까 -7이 되겠네요. y는 맥시멈이 이제 -3분의 7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3이고 요때는 이제 3분의 7이 될 거예요. -3분의 7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A 두 개 곱하라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는 볼 필요 없죠. 3 곱하기 3분의 7이니까요. 7 되겠네.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다 풀었는데요. 지금 오늘은 제가 이걸 좀 제 입장에서 좀 빨리 한 것 같기도 해요. 조금 제자님들 중에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제자님이 있으면 제가 오프라인 때 다시 잘 설명하겠고요. 아니요, 우리 제자님도 어렵다고 해서 다시 찍어달라고 하면요, 제가 다시 또 개인적으로 찍어서 여러분 밴드로 보내드리거나 개인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예요. 답은 나왔는데 아까쯤에 제가 조금 이쪽을 안 짚고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원래 시간이 지나면 요 그래프를 자꾸 빨리 그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근선의 교점이 1하고 -2잖아요. 1하고 이제 -2 이렇게 잡아줄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1하고 -2잖아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지금 이제 K가 y를 이제 바꿀 때 x-p분의 k 플러스 q 이렇게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아내야 되는데 이 형태를 y를 바꿀 건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꿨잖아요. 보세요. y 보십시오. y 지금 y가 지금 우리가 바꾸면 y는 -2분의 x-1분의 -1인 거잖아요. 우리가 y가 음수, 이 k가 지금 음수인 거잖아요. -1인 거잖아요. 그걸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요 분자의 식에 단 이런 형태일 때요. 지금 x-1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 개수가 1이어야 돼요. 여기 개수가 1이어야 돼요. 이런 형태일 때 y를 0으로 만드는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 y 여기다 1을 지원해버리면 k가 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딱 보자마자 x에 1을 딱 집어넣고 -1이 나오죠. -1이 나오니까 음수구나 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대충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그냥 이런 모양이구나 안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본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잠깐만 이걸 좀 더 설명드리면 얘는 뭐예요? x-p분의 k, q, x-p인 거잖아요. 그러면 y가 지금 뭐예요? 분자의 식이죠. 분자의 식이죠. 분자의 식에서 k 값을 구할 때는 뭐예요? y를 제가 k 플러스 q, x-p를요. 우리가 선생님이 어떤 1차식 ax 플러스 b라고 놓을게요.
그럼 우리 k 값을 구할 때 요 식에다 뭘 대입하면 항등식이니까 x에 p를 집어넣어 보면 k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x에 누굴 집어넣으면 p를 집어넣는 거란 얘기예요. p를 집어넣는 거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이제 생각해 주실 게 뭐냐면요. 그냥 이제 여기에 이제 0을 받는 녀석을 집어넣어 가지고 k 값을 바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요거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긴 할 건데 조금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런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거꾸로 가르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x-p 이렇게 주고 양에는 이제 선생님이 qx q 전개해가지고 qx qp 플러스 k 이렇게 줬다고 칠게요. x-p qx qp 플러스 k라고 줬다고 칠게요. 근데 이 qp 플러스 k를 우리가 어떤 qx 플러스 k를 이제 qx 플러스 k를 이제 어떤 rad b 뭐 이런 식으로 rad a 이렇게 되게 주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분자를 분모로 나눠가지고 변형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이런 형태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qx qp 플러스 k qp 플러스 k라는 형태가 주어지면 양이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x-p q x-p 플러스 k인 거니까 이 k 값을 구하는 거죠. k 값을. 그러니까 x에 p를 대입해버리면 k가 나온다. 어떻게 주어져 있대. 원래 이렇게 증명하는 건 원래 옳지 못해요. 원래 제대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형태를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형태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이 야이가 지금 야이란 얘기죠. 지금 야이가 야이란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k 값을 구할 거라면 여기다 x에 p를 대입하면 k 값이 나오죠.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선생님이 k, q, x-p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이 식하고 이 식은 항등식이죠. x에 p를 대입하면 k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x에 p를 대입한 거예요. 여기다 x에 p를 대입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p가 뭐다? 여기서 1인 거죠. p가 1인 거잖아요. p가 1인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부터 설명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x-1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예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설명 안 하려고 하다 갑자기 좀 생각이 나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수업이 예쁘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시 안 찍어도 이해해 주실 거죠?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